자, 이번에는 5장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는 참조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참조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 가져오는 함수를 찾기 참조라고 하고요. 저희가 배울 학습할 함수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VLOOKUP하고 HLOOKUP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 네 번째 매치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4가지 함수가 있는데 VLOOKUP하고 HLOOKUP은 형태는 동일합니다. 형태는 동일해요. 앞에 V가 붙었냐 H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고요. 이따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랑 매치랑 이렇게 4가지 함수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시면 되고, 이 찾기 참조 함수는 우리 모스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른쪽에 표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 잠깐 보면서 찾기 참조 함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찾기 참조 함수를 참조표에서 라고 했거든요. 이 참조표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B2부터 E9까지 얘를 저희는 참조표라고 불러요. 예, 참조표라고 부르고요. 지금 1번 B열에 보시면 ID 값이 있어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열은 first name, D열은 last name, salary 이렇게 해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참조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저희는 VLOOKUP 함수를 써요. 그럼 HLOOKUP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ID 값이 있고 first name이 있고 last name이 있고 셀러리가 있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조표에서 이 해당 참조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B2부터 E9번까지 이 참조표에서 저희는 뭘 찾고 싶은 거냐면 ID 값이 53번인 자료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ID 값 53번인 사람의 셀러리, 급여를 보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ID 값 53이라는 값을 여기서 찾겠죠. 이 ID 열에서 찾아서 이 사람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예, 반환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걸 찾기 참조 함수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VLOOKUP 함수라는 걸 여기서는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HLOOKUP 함수는 이제 반대의 경우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H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요, B3부터 E9까지 참조표예요. 이 참조 영역에서 예, 5행 3열의 값은 뭐예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쵸? 워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행 1열, 2열, 3열, 그죠? 예, 인덱스 함수 이런 함수예요. 자, 어떤 특정한 영역에 내가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된 위치의 행열에 들어있는 특정한 값을 가져오는 게 인덱스 함수입니다. 간단하죠? 예, 굉장히 간단해요. 자, 매치 함수는요, 위치, 특정한 값에 상대적인 위치를 찾아주는 게 매치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주의할 건 이제 매치 함수는 어떤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53이라는 값이 ID 컬럼에, 그러니까 B열이겠죠. ID 열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습니까?
다섯 번째 위치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치에 있죠. 이게 매치예요. 네, 간단하죠? 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함수가 굉장히 찾기 참조 함수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천천히 생각하시면. 예, 그래서 자세히 좀 보시고 정리하시고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VLOOKUP 함수예요. VLOOKUP 함수예요. 우리 교재는 158페이지서부터고요. 자, 참조표에 검색할 범위가, 그러니까 검색할 범위라는 거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죠, 구조. 예, 구조가 수직인 경우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 V가 버티컬이에요, 버티컬.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라는 거죠. 예, 이와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참조표가 동일한 값들, 컬럼들이 컬럼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사용을 해주는 함수가 VLOOKUP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는요, 특이사항이 있어요. 참조표에 첫 번째 열에서 특정 값을 검색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보셨죠? 첫 번째 열이 id였어요. 두 번째가 first name이었고, 세 번째가 last name이었고, 마지막이 셀러리였어요. 그죠? 예. last name이었고, 자, 셀러리였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id 값, 53번이라는 아이디가 여기 있었죠. 첫 번째 열에서 원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를 들면 first 예를 들어서 first name이 김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예, first name을 김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런 거 VLOOKUP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이라는 사람은 우리 두 번째 컬럼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조표를 여기서부터 B열서부터 E열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는 first name이 김이라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역을 id 값을 제외하고 first name 서부터 셀러리까지 요렇게 이와 같은 형식으로 참조표를 잡았을 때, 이와 같은 형식으로 참조표를 잡아야만 first name이 김이라는 사람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김이라는 사람을 참조표에 무조건 첫 번째 열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VLOOKUP 함수나 HLOOKUP 함수의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실수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 열에서 특정 값을 검색해서 동일한 행에, 같은 행에 있는 다른 열의 값을 추출합니다. 그랬어요. 자, 저희는 뭘 찾았었냐면 id가 53번인 사람을 찾아서 이 id 53번인 사람의 급여를 찾고 싶은 거였거든요. 급여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 참조표의 첫 번째 열에서 원하는 53번이라는 값을 찾아서 동일한 행에 있지만 열은 달라요. 그죠? 4번, 네 번째 열에 이 셀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다. 이게 VLOOKUP 함수입니다. 살짝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문법을 한번 볼게요. 형식은 자, 무조건이에요. 이건 VLOOKUP, HLOOKUP 함수는 인수 4개를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 반드시 4개를 쓰시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인수는 lookup value예요.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자, 찾고자 하는 값. 2번은 뭐냐면 table array, 참조표거든요. 예, 참조표예요. 자, 참조표의 첫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ID 5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찾을 것. 문제에서 찾을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참조표고요. 참조표는 기준표의 어떤 이 표의 영역,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잡으시면 되는데 이 참조표는 반드시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 달러 사인 붙이는 거. 절대 참조로 참조표는 무조건 만든다. 시험에서 절대 참조를 붙여야 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 반드시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ID 값을 이 참조표에 무조건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 하나 더 뭐냐면 1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 열에 위치하도록 참조표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first name 예 들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ID 53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샐러리를 구하라 하면 이렇게 4개의 셀을 다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제가 해드렸죠. 자, first name이 김인 사람을 찾아서 이 김인 사람의 샐러리를 구해라 하시면 위에랑 아이디가 53번인 사람이랑 퍼스트 네임이 김인 사람이랑 참조표의 영역은 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이디 값이 53번 샐러리 찾아라 하면은 이 전체의 영역을 다 잡아야만 되는 거고요. 퍼스트 네임 김인 사람의 샐러리를 구해라 하면 아이디 값은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되고 퍼스트 네임서부터 샐러리까지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인수 됐어요. 자, 세 번째 인수는 뭐냐면 자,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결과값이 몇 번째 열에 있느냐,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구할 거냐. 자, lookup value와 같은 행에 있는 결과가 있는 컬럼 넘버예요. 열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 잡은 걸 기준으로 해서 1, 2, 3, 4 숫자를 써주시는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값, 상대 위치가 돼요. 상대 위치가 돼요. 참조표의 첫 번째 열이죠. 첫 번째 열이 1번 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D 53번에 해당하는 샐러리 구하세요. 그럼 컬럼 넘버 몇 번이요? 그쵸, 4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2, 3, 4. 자, 퍼스트 네임이 김인 사람의 샐러리. 그럼 컬럼 넘버가 몇 번이 돼요? 그렇죠, 3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럼 됐죠? 마지막 네 번째. 자, range lookup이에요. 찾고자 하는 찾는 방법인데 이건 방법입니다. 방법. 자, false와 true를 씁니다. 뭐 제가 0하고 1이라고 해놨는데 0, 1은 잘 안 써요. false와 true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자,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false로 씁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 false입니다. 자, true를 쓰시거나 생략하시게 되면 유사값, 근사값 또는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즉 true는 대부분 숫자인 경우에 많이 좀 쓰고 있는 편이고요. 자, 정확히 일치하는 값, 그 다음에 true를 쓰시거나 생략하시게 되면 근사값이나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줄 때 이렇게 true 또는 false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5대5가 아니라 VLOOKUP, HLOOKUP 같은 경우는 false가
한 80%, 85% 정도의 문제는 이 false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true가 뭐 제가 좀 크게 15% 정도 잡았는데 사실 뭐 5%에서 10% 정도가 true 쓰는 경우고요. 나중에 이제 뭐 나머지 90%에서 95% 정도가 false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false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false하고 true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앞으로 잠깐 다시 갈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id 53번이라는 값을 여기 id 비열에서 찾죠. 그죠? 자, 근데 53번이라는 값이 여기 7번 행에 있어요. 같은 값이죠? 네, 같은 값이죠. 요렇게 해서 찾아주는 거 false예요. 이렇게 찾는 게. 근데 이게 id가 50대 id 값이 또 있나요? 그죠? 바로 밑에 56번 있죠. 만약에 false를 쓰잖아요. false를 쓰시게 되면 이 53을 정확히 53이니까 53만 찾는 거예요. false를 쓰시게 되면. 그런데 true를 쓰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면, 물론 이 예제 갖고는 true 쓰지 마세요. 오류 나니까. 자, true를 쓰시게 되면 이게 범위란 말이야. 근사치. 그러니까 53이라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53 언저리에 있는 값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56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56을. 자, 그럼 다른 예제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나오겠죠? 학점이 나오겠죠? 자, 일단 저희가 90점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A를 준다. 80점 이상은 B를 준다. 70점 이상은 C를 준다. 60점 이상은 D를 준다. 나머지는 F를 준다. 뭐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alse를 만약에 내가 쓰고 싶으면은요,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험을 봤는데 이 사람의 점수가 60점이에요. 학점 얼마요? 그렇지, D지. 예, 자, 90점이에요. 학점 뭐예요? 그렇죠, A죠. 근데 자, 95점 맞았어요. 그럼 학점 뭐예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95면 그럼 당연히 A지 뭐. 그쵸? 그런데 이 VLOOKUP 함수나 HLOOKUP 함수, VLOOKUP 함수, 예를 들어 VLOOKUP 함수에서 예를 들자면 이 두 가지 방법은 false를 쓰게 되면요, false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라 그랬죠? 60이면 D, 90이면 A예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값을 반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95점은 A를 찾아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찾아요. 그렇죠? 왜? 95라는 값이 이 참조표에 있어요, 없어? 없잖아. 그럼 못 찾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저거 false를 쓰려면 0, 1, 2, 3, 4 해서 99, 100까지 101가지 케이스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 해놓고 FFFFF 뭐 AA 이 101가지를 다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95점이 여기 있겠죠? A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할 거면 컴퓨터를 쓰는, 엑셀을 쓰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true예요. 여긴 최소값 쓰는 건데요. 그래서 최소값이니까 90 이상이겠죠? 80 이상이고요. 70 이상이고요. 60 이상이고 0 이상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95점인 경우, 90점인 경우를 다 A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true예요. 이게 true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rue는 글씨에 사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근사칩, 범위에 해당하는 값. 글자가 근사값이 어디 있고 범위가 어디 있어. 그죠? 예. 그래서 글자인 경우는, 글자를 찾는 경우는
99.9% false를 씁니다. 그리고 숫자인 경우도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id 값 찾아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일치하는 값 찾을 때는 false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실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 직접 말씀을 드리거나 보여드리거나 할 수가 있고 하는데 분명히 이제 질문이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false를 써야 되는데 true를 썼더니 true를 썼는데도 답이 정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의 일치죠. 네, 우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53이라는 id 값 언저리에 해당하는 값이 있다 없다?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false를 쓰지 않았는데도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았다 하는 거는 뒷걸음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이기 때문에 그거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요거 false true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설명이 좀 많이 길었네요. 자, 한번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159페이지 VLOOKUP 함수에 대해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기본 3-05 파일 여시고요. 자, 1번. 판매 정보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자, 여기까지는 뭐 그닥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시트만 잘 보시면 돼요. 셀범이 D3부터 D12에 상품 코드별 상품명을 가져오래요.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상품 코드별, 뭐뭐별,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죠. 뭐 앞에서는 조건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갖고 와야 될 건 뭐? 이 상품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상품명을 가져오고, 자, 셀범이 F3에서 F12에는 상품 코드별 단가를 가지고 옵니다. 했어요. 그죠? 이거는 문제가 두 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품 코드별 상품명을 가져오고, 상품 코드별 단가도 가져와야 돼요. 자, 한번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기본 3-05 파일이고요. 기본 3-05 파일이고요. 자, 판매 정보 워크시트 열었어요. 자, D3부터 12가 어딜까요? 여기네요. 그죠? 자, 상품명을 구하는 거고요. 어떻게 상품명을 갖고 올 거냐면 상품 코드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상품 코드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일련번호 1번에 해당하는 상품 코드는 A002예요. 자, A002라는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명과 여기 있는 단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같이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여기 아래쪽에 한번 봐볼게요. 여기 문제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상품 정보 테이블이라는 곳에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써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 밑에 상품 정보 테이블 한번 볼게요. 이 상품 정보 테이블에 보니까 상품 코드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A002, 001, 004, 3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005번까지. 그죠? 상품 코드 A001에서 002까지가 다 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상품명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해야 되는 단가도 들어 있어요. 그죠? 얘가 뭐가 되겠어요? 참조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참조표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참조표가 어느 방향? 행방향이야, 열방향이야? 그죠? 열방향으로 되어 있죠? 상품 코드가 B열에 있고요. 상품명이 C열에 있고 단가가 D열에 있어요. 그러니까 VLOOKUP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할인 정보 테이블 오른쪽에 아직 문제 안 나왔지만 자, 볼까요? 여기도 판매 수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할인율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열방향으로 되어 있죠? 얘도 VLOOKUP을 써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원 정보 테이블 볼까요? 여기는 사원 코드에 해당하는 값이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죠. 행방향으로 되어 있죠. 성명도 행방향으로 되어 있죠. 수당 테이블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H lookup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상품명. 자, 함수 삽입 하시고 범주 선택에서 모두 선택하시고 함수 선택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VLOOKUP 해야 되니까 자, 키보드에 V 입력하시고 스크롤하면 여기 VLOOKUP 있어요. 그죠?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lookup value.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함수마법사에서 앞에 있는 이 인수명 다 다르잖아요. 무조건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무조건 채워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있어요. 자, lookup value. 어떤 값을 기준으로 찾을 거예요?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그죠? A002에 해당하는 거죠. 이 A002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참조도 봐야 돼요. 하나만 구할 게 아니라 10개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자, 구하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할 거죠. 그러면 C3가 C4, C5, C6, 7번, 8번, 9번, 10번 행번호가 변하죠. 네,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값 그대로 상대 참조 놔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조표 범위 잡아야 되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요렇게 영역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참조표 영역 잡으실 때 주의사항 하나 더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열에 있는 거 찾는다 그랬죠. 첫 번째 열이 들어가야 되니까 범위 잡고 두 번째 F4번 눌러서 절대값 만드셔야 된다 그랬고요. 자, F4번 눌렀어요. 무조건이에요. 절대값 만드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절대로예요. 제목은 영역 지정하지 않으십니다. 영역 지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false 값이 됐던 true 값이 됐던 특히 true 값 같은 데 많이 나오고요. 이걸 찾는 값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A001서부터 5번까지만 찾아야 되는데 이 상품 코드가 내가 찾는 값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제목은 VLOOKUP, HLOOKUP 하실 때 영역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영역 잡고 제목을 제외한 실제 데이터만 영역을 잡고 F4번 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값은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이에요? 상품명이죠. 그러니까 상품 코드가 1번, 상품명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range lookup 찾고자 하는 방법은 false다, true다, 글씨죠. A001, 002, 003, 004 글씨니까 뭘 써준다? false를 써준다. 예, false를 써준다. 그러면 의자라고 여기 미리 보기가 되죠. 의자 맞아요? 그렇죠. A002에 해당하는 거는 의자 맞잖아요. 자, 확인하신 다음에 구해졌으면 채우기 핸들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잠깐 영상 멈추고 단가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자, 구하셨어요? 제대로 나와요? 156,000원, 97,000원 맞아요? 네. 자, 한번 함수 삽입 모두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V 스크롤해서 VLOOKUP 확인. 그죠? 어떤 값 갖고 찾을 거야? 상품 코드별이잖아. 예, A002 찍고요. 그 다음에 참조표 똑같죠? B16부터 D20까지 제목 빼고요. F4번 눌러서 절대값 만들어 주시고 내가 반환하고자 하는 건 몇 번째 컬럼,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단가니까 세 번째 컬럼에 있죠? 3번.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확히 일치되는 값 찾아야 되니까 false, 그죠? 확인 해서 드래그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1쪽 VLOOKUP 두 번째 문제. 판매정보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셀 범위 H3부터 H12에는 판매 수량별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했어요. 예, 판매 수량별 할인율. 요건 뭐 문제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판매 정보 워크시트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고요. H열이 어디예요? 여기 할인율이네요. 이걸 구할 건데 할인율 판매 수량별 판매 수량 예 여기 있네요. 자 판매 수량이 8개예요. 그럼 이거 8개 팔았으니까 할인 몇 프로 해줄 거냐? 자 어딨냐면 여기 들어있어요. 그죠? 판매 수량별 할인율이 각각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표가 1번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게 자 참조표의 방향이 열방향으로 되어 있죠. VLOOKUP 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찾는 방법 false냐 일치하는 값 true냐 범위 근살값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그 두 번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판매 수량 8번 8개 판매 수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한다. 근데 구할 수 있다. 어떻게? true라는 방법을 써서.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 이제 true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앞에서 보셨던 1번 문제에서 보셨던 거는 A001002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false라는 방법을 쓰신 거고요. 지금 구할 방법은 이렇게 이게 0서부터 여기 쓰는 게 최소값이거든요. 0부터 5부터 10부터 15부터 25 이상 각각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8은 몇 프로겠어요? 2%겠죠. 그죠? 네, 5에서 9까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어요. 자, 함수 삽입 V 하신 다음에 VLOOKUP 확인. 자, 찾을 값은 어떤 거냐면 판매 수량 요거죠? 2, 3번 셀에 들어있는 값. 자, 그 다음에 참조표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F16번부터 G21번까지 그죠? 주르륵 들어갈 거니까 자 F4번 눌러서 절대값 만들어 주시고 영역 잡을 때 제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할인율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거고요. 찾는 방법은 근사값이니까 true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맞죠? 예. 자, 확인. 2% 맞았어요? 5에서부터 9까지가 2%에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HLOOKUP 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VLOOKUP 함수하고 똑같아요. 뭐만 달라진다고요? 참조표에 검색할 범위가 수평. 그래서 이 H가 수평 horizontal의 약자예요. 수평인 경우 사용된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VLOOKUP은 이런 식으로 ID, first name, last name, salary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열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 열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VLOOKUP을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ID 값, first name, last name 이런 식으로 행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더라. 이때 사용하는 게 HLOOKUP이에요. 똑같습니다. 참조표의 첫 번째 행이에요. 이거 무조건 그죠? 그렇겠죠? 첫 번째 행에서 특정 값을 검색하여 같은 열에 있는 다른 열의 값을 추출합니다. VLOOKUP 함수랑 행열 단어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형식도 네 가지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 똑같고요. 자, 그럼 이거는 바로 문제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판매 정보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셀 범위 K열이에요. K3부터 K12에 사원 코드별 담당자 성명, 그죠? 사원 코드별 담당자 성명을 가져오고 셀 범위 L열에는 판매 금액별 판매 수당을 가져옵니다. 판매 금액별 판매 수당. 그죠? 예, 찾고자 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어디야? K열이죠. KKK. 예, 여기 담당자네. K열의 사원 코드별 담당자 이름. 그다음에 여기 L열 판매 수당에는 판매 금액별 판매 수당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구한다? 사원 코드별 담당자 이름. 그러니까 사원 코드가 바로 앞에 있어요. A1023이라는 사원 코드를 찾아야죠. 사원 코드 어딨나? 예, 여기 있네요. 사원 정보 테이블에. 그죠?
이 사원 코드 맨 앞에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A1023이라는 사람의 사원 코드를 가진 사람의 이름, 성명 요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판매 수당 마찬가지. 판매 수당은 판매 금액별이에요. 판매 금액별. 자, 판매 금액이 일단 1248000 124만 8천원이 있네요. 자, 수당 테이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4만 8천원이 없죠. 제로, 50,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이렇게 있어요. 이 값이 없잖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false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그렇지 true를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죠? 자, 그럼 담당자 구해볼게요. 함수 삽입해서 hlookup이니까 hlookup 확인 됐죠? 자, 찾고자 하는 게 뭘 가지고 찾는다? 그렇죠. 사원 코드를 찾을 거예요. J3.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참조표 어디에요? 그렇죠. 여기죠. C23부터 F24까지. 그죠? 앞에 있는 타이틀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타이틀 제외하고 실제 데이터만 영역 잡으신 다음에 F4번 눌러서 절대값 절대 참조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로우 인덱스 넘버 행번호, 우리가 반환하고자 하는 행번호는 뭐야? 담당자의 이름, 성명이죠. 몇 번째 행에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행에 있죠. 그리고 찾는 방법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니까 false 해서 확인하시면 기말음 맞죠? 자, 드래그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판매수당 영상 멈추고 잠깐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됐죠? 자, 함수 삽입 hlookup 확인. 자, 뭐 가지고 찾으라 그랬냐면 판매 금액별이라 그랬어요. 자, 판매 금액 여기 있어요. I3 그죠? 자, 그 다음에 참조표는 어디요? 여기 I23부터 N까지, 예, N24번까지 쓰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판매 수당은 몇 번째 행에 있어요? 그렇지, 두 번째 행에 있죠. 그리고 중간에 내가 찾고자 하는 124만 8천원이 없죠. 그러니까 true라는 방법을 써 주시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판매 수당까지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match라고 하는 함수 보도록 할게요. match. 자, 매치 함수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었어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특정 항목을, 어떤 특정 항목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특정 항목을 셀 범위에서 검색하여 범위 내에서 해당 항목의 상대 위치를 반환을 해줍니다. 네, 상대 위치를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일치하는 문자를 찾지 못하면 샵 나데이라고 하는 오류 값이 반환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찾는, 상대적인 위치만 찾아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찾아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함수들, 추저함수나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인덱스 함수나 이런 것들하고 중첩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ID, 내가 찾고자 하는 게 53번이었잖아요. 여기 53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53을 찾아라. 어디서? 여기서. 예, 여기서 찾아라. 그러면 이 53이라는 값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53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위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아이디만. 그럼 아까 뭐 한 5번째, 6번째 됐었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뭐 4번째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면 뭘 반환하냐면 4라고 하는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기준 참조표 잡은 거에 4번째에 이 값이 들어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는 세 가지를 써요. 그래서 lookup value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53이 되는 거고요. 자, lookup array 참조표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게 이 match type이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true, false 이런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1값, 1값,
또는 0값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요.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일단은 한 80% 정도는 일치하는 값 찾아주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80% 정도는 이제 그런 거니까 0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0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함수마법사에서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뭐 최소값, 1은 최대값,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 찾고자 하는 값, 얘가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값들을 찾는 거겠죠. 이거보다 작은 값을 찾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정보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셀 K16, 그죠? K16에 셀 K15의 테이블을 상품 정보 테이블의 상품명 열에서 찾아 위치를 계산합니다. 이랬어요. 예, 위치를 계산합니다. 자, 판매 정보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셀 K16에 K15에 있는 테이블을 상품 정보 테이블이라는 곳에서 찾아라.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자, 천천히 찾으면 돼요. 자, 찾아갈게요. 자, 셀 K16에, 자, K16 어디 있어요? 여기에다가 K16, 셀 K16에 셀 K15에 들어있는 테이블, 예, 자, K15에 테이블이라는 값이 있죠. 이 테이블을 상품 정보 테이블에, 상품 정보 테이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상품 정보 테이블의 상품명 열에서 찾아 위치를 계산합니다. 이게 테이블이라는 아이가 요 기준표 여기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뭐 해보니까 별로 안 어렵죠. 그래, 안 어려워요. 자, 함수 삽입하시고요. 모두 하신 다음에 자, 매치 M 입력하시면 매치 바로 떠요. 확인. 자, lookup value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뭐 찾을 거야? 그렇지, 테이블을 찾을 거야. 그 다음에 lookup array 참조표죠. 어디서 찾을 거야? 여기서 찾아야죠. 그죠? C16에서 C20까지. 이거는 하나만 찾을 거니까 절대값 안 만들어도 돼요. 그죠? 절대값 안 만들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치 타입 1, 0, 마이너스 1입니다 했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고? 0만 기억하자고. 0이 말 그대로 매칭 값이에요. 일치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0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4가 나오죠? 확인해 보면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영역 잡은 거에 이 테이블이라는 값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위치에 있어요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덱스 함수예요. 네, 마지막 네 번째 함수 인덱스.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자, 어떤 값 찾아주는 건데요. 값 찾아주는 건데, 자, 테이블이나 어떤 범위에서 지정한, 이거 중에 지정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러니까 내가 행값과 열값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5행, 3열 이렇게 교차하는 1차원 또는 2차원 배열에서, 뭐 배열이라는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트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1차원 또는 2차원 배열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죠? 1차원 배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id 뚱뚱뚱 어떤 값들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1차원 배열이라고 엑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봤던 뭐 id라든가 first name이라든가 last name이라든가 여러 개 있죠. 이렇게 표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1차원, 2차원은. 자, 1차원 또는 2차원 배열에서 특정 위치 값을 반환을 해준다. 자, 배열에 행 또는 열이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인수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방금 전에 id 값만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1차원 배열인 경우에 뭐 53번, 27번, 65번 이렇게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행이 하나고 내가 필요한 열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1 곱하기 3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인수를 생략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게 속 편할 수가 있죠. 네. 자, 인덱스 인수가 이렇게 3개예요. 요 배열 상수나 셀 범위를 잡습니다. 또는 정의된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 정의 우리 했었죠? 예. 자, 정의된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번째 줄, 두 번째 인수는 row number예요. 컬럼 넘버예요. 뭐 row number와 컬럼 넘버를 써줍니다. 뭐 5행 3열. 그럼 우리 표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특정 값을 가지고 오는 함수예요. 167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게요. 판매 정보 워크시트에서 함수를 사용하여 셀 범위 K18과 J19라고 교재는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고요. K19번이에요. K19로 수정하시고요. 자, K18과 K19의 상품 검색의 위치에 있는 상품 코드와 단가를 상품 검색이라는 위치에 있는 상품 코드와 단가를 상품 정보 테이블에서 찾아 가져옵니다. 그랬어요. 요거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같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셀 범위 K18하고 K19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K18, 19 여기 두 개 들어있고요. 자, 여기에서 상품 검색의 위치에 있는 그랬어요. 자, 상품 검색의 위치에 있는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위에 상품 검색이라는 곳의 위치가 얼마예요? 4죠. 이 4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상품 코드와 단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상품 코드, 네 번째 단가 어디서? 상품 정보 테이블에서. 여기 상품 정보 테이블에서. 자, 상품 코드가 여기 있죠. 이 상품 코드라는 범위에서 요 영역의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값 A004, 그죠? 그 다음에 단가라고 하는 참조표에 참조 영역에 있는 영역에서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값 24만이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찾는 거니까 영역의 네 번째 줄이잖아요. 그죠? 영역의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이거 무슨 함수 써야 되냐면 인덱스라는 함수를 쓴다는 거죠. 자, 함수 삽입 모두 범주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고 I 하면 스크롤 하시면 인덱스 인덱스 확인. 자, 그러면 이 인덱스라는 함수는 함수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를 딱 선택을 하면 이런 인수 선택이라는 게 나와요. 인수를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나오는 건데, 자,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array, row number, column number 인수를 3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reference, 그 다음에 row number, column number, area number 이렇게 해서 인수를 4개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건 인수 몇 개짜리 배웠어요? 3개짜리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있는 거 선택하시고 확인. 그럼 이렇게 인수가 3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array 배열. 자,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상품 코드. 우리가 구할 게 상품 코드니까 이렇게 5개 영역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로우 넘버가 어디야? 몇 번째 행에 있는 값 찾을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행에 있는 값 찾을 거잖아. 상품 검색의 위치에 있는 값. 그죠? 그러니까 이 K16번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 넘버. 자, 제가 영역을 이렇게
이렇게 잡았잖아요. 컬럼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컬럼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B16에서 B20 영역에서 K16번을 참조하고 K16번이 참조하고 있는 행번호, 그죠? 네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의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 됐죠? 자, 영상 잠깐 멈추고 단가 한번 똑같은 방법이니까 구해보세요. 되셨죠? 자, 함수 입력 i 입력하신 다음에 쭉 스크롤 하셔서 인덱스 확인, 인수 3개짜리 확인. 예. 자, array 영역은 어디예요? 우리가 단가 구할 거니까 D열 되겠죠? 이렇게 5개 잡으시면 되고요. 자,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K16번 셀에 있는 행번호예요. 그 다음 몇 번째 열? 열은 1번이 되겠네요. 1 확인. 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5장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보셨고요. 자, 여기 있는 함수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스 시험이 아니더라도 엄청 중요한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장에서 볼게요.